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29라운드 프리뷰에 앞서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쭉 혼자서 불만찬 프리뷰, 리뷰, 기타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데요. 제 능력 그리고 제 취재력에도 한계가 있고 사실 벅찬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찬 기자에게 SOS를 친 그런 상황인데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고 하는데 불만찬이라는 타이틀을 유지하기 위해선 선배들 입장에서 같이 하면 좋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할 생각이라는 점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빠르게 동해안 더비부터 프리뷰를 해보겠습니다. 13일 토요일 오후 7시 포항 스틸리아드에서 열리고요. 이 적어준 대로 포항은 4연승 뒤에 지난 경기에 패했고요. 울산은 3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흐름상으로는 포항이 조금 더 좋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포항이 1승 1무 약간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주요 결장자를 보면 포항은 완델손 선수 지금 브라질에서 치료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죠. 근데 아직까지는 복귀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홍성민은 U20 월드컵에 차출이 됐고요. 백성동 선수는 출전이 미지수여서 일단 과로를 쳐놨습니다. 울산도 희소식이 있죠. 윤종규 선수와 엄원상 선수가 훈련장에 복귀한 건데 양 측면에서 속도를 더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 아주 중요한 자원이죠. 근데 엄원상 선수는 팔에 깁스를 해서 이날 출전할지는 미지수라고 할 수 있고 다른 부상자는 없습니다. 주요 스탯을 보면 동해안 더비 최근 5경기에서 2승 1무 2패로 팽팽했죠. 포항은 지난 강원전에서 10경기 만에 무득점을 했는데 그 말은 지난 9경기에서는 꼬박꼬박 득점을 했다. 또 포항은 홈 2연승, 홈에서만큼은 조금 더 승리를 딸 확률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호재 선수가 무엇보다 복귀합니다. 그런데 이 선수가 팀 득점의 30% 이상을 해결해 줄 수 있고 올 시즌 동해안 더비에서 골맛도 본 만큼 동해안 더비 키를 가를 선수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은 최근 3경기 연속 멀티 실점할 정도로 최근 상당히 흐름이 좋지 않은데 특히 수비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요. 원정에선 2연패 그리고 원정 5경기 연속 무승 중인데 이 점을 어떻게 끊을지도 상당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포항은 최근에 선제 득점한 4경기에서 모두 승리한 반면에 울산은 선제 실점한 4경기에서 모두 최근에 패했거든요. 그 말은 포항은 어떻게든지 선제골을 넣어야 승률이 높아지고 울산은 어떻게든지 선제 실점을 피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영덕 출신의 대표적인 두 축구인이죠. 박태하 감독과 신태용 감독의 첫 번째 지략 대결 역시 관심이 모이는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무승부 보겠습니다. 포항의 화력이 그다지 강하지 않고 울산 역시 동해안 더비의 의미를 알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물어 뜯으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무승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음은 전북과 대전전입니다. 양 팀은 지난 라운드에서 나란히 승리를 했죠. 그래서 기세를 높인 상황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선 전북이 1승 1무 우위를 점하고 있는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전진우 선수가 대전전에서 2경기 연속골을 넣으면서 팀에 많은 승점을 벌어다 줬습니다. 주요 결장자는 전북은 박진섭 선수, 국대로 미국에 다녀왔죠. 박진섭이 빠진 공백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강상윤 선수까지도 부상을 당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미드필더 3 미드필더 중에 핵심 2명이 빠진 상황이라 이 공백을 메우는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감보아 혹은 한국영이 박진섭 자리를 대신할 것으로 보이고 강상윤 선수 자리는 이승우 선수의 투입 가능성도 좀 높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거스퍼액 감독이 징계를 씻고 돌아오는 만큼 벤치에서 뭔가 지시할 만한 어떤 환경은 더 잘 갖춰졌다고 할 수 있고요. 대전도 데미지가 있죠. 이창근, 밥신 선수 장기 부상 중이죠. 두 선수 빠진 공백은 아마 시즌 내내 꼬리표처럼 따라다닐 거고 여기 에란데스가 빠지고요. 김현우 선수는 U20 월드컵에 차출이 됐습니다. 주요 스탯은 전북은 최근 홈 3경기 연속 지금 승리하면서 홈에서만큼은 패하지 않고 있고 홈 11경기 연속 무패 중입니다. 여기에 전북은 최근 멀티 득점 시에 15연승 중입니다. 그러니까 2골 이상 넣으면 당연히 승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멀티 득점을 하고도 패하는 팀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 전북은 많이도 넣지만 그 많이 넣은 골을 지킬 수도 있는 힘을 지녔다라고 할 수 있고요. 전진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대전전 2경기 연속 골인데 전진우가 지금 14골을 넣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할 수 있지만 이동국 2012년 이동국 이후에 13년 만에 전북 국내 선수 중에 최다골이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에 조규석이 뭐 득점왕을 탈 때 16골인가 아마 넣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는 김천과 전북의 득점을 합친 거였습니다. 근데 순수 전북에서 뛴 국내 선수 중에는 지금 13년 만에 최다골을 넣고 있다는 점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전은 9경기 연속 실점 중인데요. 그중에서 멀티 실점이 5번이고 어떻게든지 실점을 줄여야 되는 숙제를 떠안았고요.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주앙 빅토르 선수가 최근 2경기 연속 골을 넣으면서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인데 전북전에서도 주앙 빅토르의 양발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점은 전북과 대전이 최근 8번의 맞대결 중에 7번을 비겼습니다. 아주 지겹도록 비기고 있는데 이날 경기 역시 저는 무승부를 좀 보고 싶습니다. 박진섭, 강상윤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좀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강원과 서울전입니다. 이번 라운드에는 뭐 라이벌 의식도 있고 상당한 비슷한 전력을 지닌 팀끼리의 맞대결이 상당히 많습니다. 강원은 최근에 무무무승승 2연승 중이고요. 서울은 들쑥날쑥하죠. 승무패 승패 지난 라운드에서 패배를 했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서울이 1대0, 1대1, 1승 1무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주요 결장자는 강원은 김동현 선수가 장기 부상 중이죠. 여기에 신민아 선수 이게 상당히 좀 데미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민아 선수가 나이로는 22세 나이지만 이 닭주전 흔히 말하는 주전 센터백이었잖아요. 근데 U20 월드컵에 차출이 되면서 이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 뭐 조현태 선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방편이 있을 텐데 22세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정교호 감독에게는 상당한 좀 숙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서울은 클리말라 선수가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이고 이한도 선수는 거의 다 됐거든요. 근데 결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투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배현서 선수는 U20 월드컵에 차출이 됐습니다. 주요 스탯은 강원은 2연승 중 여기에 또 주목할 점은 4경기 연속 무실점 중이라는 겁니다. 뭐 지난 리뷰 때 말씀드렸다시피 구단 자체 최다 기록이거든요. 수비가 단단해진 건데 과연 신민아 없이도 이 기록을 무실점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강원은 최근 선제 득점 시 4연승 중이거든요. 이 점도 강원과 서울이 신경 써야 되는 기록으로 보입니다. 또 강원은 홈구장 명칭을 변경한 이후에 5경기 연속 무패 그 전까지 5경기 연속 무승이라는 점 봤을 때 뭐 징크스 그리고 미신일 수도 있겠지만 이름 바꾼 게 큰 효과 뭐 전진우 선수를 예를 들어서 이름 바꿔서 대박난 사례가 있듯이 선수도 이 경기장도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들 정도로 최근 홈에서 많은 승점을 따고 있습니다. 서울은 최근 15경기 연속 득점 그러니까 득점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12개 구단 중에 올 시즌 최다 기록에 해당되는데 문제는 수비입니다. 4경기 연속 멀티 실점 중이고 총 12골을 내줬거든요. 경기당 3골 정도인데 이걸 어떻게 줄이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 조용 선수가 최근에 가장 좋은 폼을 보이는데 재밌는 점은 지난 2년간 조현우가 8골을 넣었는데 모두 선발 출전한 경기에서 작성을 했고 그 8골 중 7골이 서울의 첫 골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조현우 선수는 이날도 선발 출전을 해서 득점을 노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 강원과 서울은 지난 5번의 맞대결에서 2골을 넘긴 적이 없습니다. 도합. 그 정도로 1대0, 뭐 2대0, 0대 1대1 이런 아주 팽팽한 접전을 펼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저는 강원 승리하겠습니다. 뭐 신민아 선수의 공백은 있지만 실점 그리고 홈발 이런 거 봤을 때는 강원의 근소한 우위가 점쳐집니다. 14일로 가겠습니다. 제가 직접 가는 경기입니다. 안양과 제주전인데요. 안양은 최근 2연승, 서울을 처음으로 꺾고 아주 기세가 높죠. 반면에 제주는 최근 5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면서 정반대의 기세, 상당히 기세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는 1승씩 나눠 가졌고요. 주요 결장자는 안양은 김정현, 못다, 이태희. 지난 서울전에서 승점 3점을 얻었다면 이 3명을 동시에 잇는 그런 어떤 손해도 좀 봤는데 각 포지션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들이라 뭐 유병훈 감독도 고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김훈 선수라던가 뭐 강지훈 선수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이들의 공백을 얼마나 잘 메우는지 모타 같은 경우에 최근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도 기록했고 팀 내 최다 득점자이거든요. 그런 점을 봤을 때 모타 공백이 상당히 좀 클 수 있겠다.
그런데 제주 역시도 지금 유리 조나탄, 제가 위에 주요 결장자에는 빼뜨렸는데 유리 조나탄 역시도 지금 카드 누적으로 빠집니다. 유리 조나탄은 역시 팀 내 최다 득점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안양전에서 2경기 연속골 넣으면서 안양을 상당히 좀 힘들게 했거든요. 이 공백이 상당히 클 수 있다. 근데 유리 조나탄이 빠질 경우에는 대체자가 마땅치 않기 때문에 대부분 지금까지 보면 퍼스 9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아마도 그렇게 운영을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데미지는 김주나 최병욱이 동시에 U20 대표팀에 차출이 됐다는 겁니다. 22세 자원으로 번갈아 또 동시에 출전했던 선수들이라서 뭐 그걸 떠나서도 어떤 선발 자원으로도 손색이 없는 그런 어떤 에너지를 불어넣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선수의 공백은 생각보다 좀 있을 수 있다. 뭐 U22 어떤 교체에는 좀 숨통이 튈 수 있지만 그것과 별개로 전력상으로는 어떤 약화가 될 수 있고요. 한 가지 희망적인 건 안태현 선수가 이제 훈련에 복귀해서 경기장 복귀가 임박했다는 겁니다. 제주는 지금 4경기 중 3경기에서 무득점 중인데요. 유리 조나탄 없이도 골을 넣어야 되는 숙제. 또 안양은 최근 7골 중 7골을 모두 외국인 선수가 득점을 했다는 점을 봤을 때 못다 없이도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저는 마테우스의 왼발, 오른발, 그리고 남태희 선수의 오른발을 한번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쉽게 무승부가 나올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경기는 의외로 제주가 그래도 조금 잡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제주가 원정에선 약하지만 저는 제주 승리 한번 더 찍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원FC와 광주전입니다. 네, 같은 시각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고 최근 5경기에서 수원FC가 승패. 한동안 기세를 높이다가 최근에 4경기에서 3패를 당할 정도로 어떤 상승세가 한풀 꺾인 모습이거든요. 이걸 얼마나 빠르게 떨쳐낼지 김은중 감독이 고심을 하고 있을 것 같고, 광주는 패승. 보신 바와 같이 양 팀은 지금 무승부를 거의 키우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광주가 조금 더 승리를 거두는 어떤 퍼센테이지가 높았다. 올 시즌 맞대결에서 수원FC가 1승 1무로 우위를 점했고요. 주요 결장자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이지솔 선수가 카드 누적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이현용 선수가 아마 그 자리를 메울 것으로 보이는데, 더 큰 문제는 윌리안 선수예요. 윌리안 선수가 지난 경기 때도 살짝 컨디션 문제를 보였는데 지금 훈련에 대부분 참가를 못했다고 하거든요. 그 말은 결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윌리안이 하는 역할은 분명히 컸죠. 사박 선수도 사박 선수인데 어떤 이 공격 포인트 생산성 면에서도 그렇고 상대 측면 수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렇고 윌리안이 후반기 반등의 키였다고 한다면 지금 열세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수원FC 입장에서는 상당한 좀 데미지가 있을 수 있겠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변준수 선수가 대표팀 다녀와서 컨디션을 아마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거고, 여기에 또 진시우 선수는 이제 징계에서 복귀를 하고, 민상기 선수는 햄스트링 부상으로 아마 출전이 좀 어려워 보여요. 그러니까 이 센터백 조합 이 어떻게 꾸릴지, 어떤 선수가 컨디션이 괜찮을지를 두고 아마 이정효 감독은 좀 고심을 할 것 같은데, 이 센터백이 상당히 중요한 게 광주의 키는 수비입니다. 최근 3경기에서 단 1실점 할 정도로 단단한 수비, 그리고 광주는 올 시즌 1대0 승리가 전체에서 가장 많은 5번이거든요. 그러니까 1대0 승리를 할 줄 안다는 건데, 반면에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다득점을 하는 팀이죠. 제가 여기 기록에도 적어놨듯이 광주는 경기당 득점과 실점을 합했을 때 2.07골, 반면에 수원FC는 2.96골이에요. 거의 한 골 차이가 났죠. 광주는 최소 2위고 수원FC는 최다 2위. 그러니까 수원FC는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서 난타전을 하자고 하고, 광주는 이 가드를 들고 우리는 한 방만 노린다, 우리는 좀 재미없더라도 한 방만 노린다라는 축구를 하기 때문에 서로의 다른 상성이 어떻게 작용을 할지, 지금 2경기에서는 수원FC가 조금은 우위를 점했는데 과연 이 경기는 어떨지 그 점에 포인트를 잡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또 수원FC는 최근 3경기 연속 전반 선제 득점을 하고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최근 2경기 연속 역전패를 했다는 건 수비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5경기 연속 멀티 실점, 지금 어느 팀보다 수비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점을 광주가 노릴 것으로 좀 보입니다. 저는 수원FC의 혼발이 분명히 또 있고 사박 선수도 좀 돌아오기 때문에 이 광주가 뜻하는 대로 저득점이 나올 것 같지는 않고요. 어느 정도 좀 득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수원FC 승리를 점치겠습니다.
마지막은 김천 대구전입니다. 네, 김천 같은 경우에는 승무승 승패, 무패를 달리다가 지난 라운드에서 패했죠. 대구는 17경기 무승을 끊고 지난 라운드에서 손해부 찍었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올 시즌 맞대결 전적은 김천 이 2승을 모두 거뒀는데 두 경기에서 5골을 폭발하는 그런 압도적인 모습을 좀 보였는데, 특히 김천은 대구와의 5경기에서 지금 4승 1패를 따내면서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주결장자는 김천은 오인표 선수가 컨디션 문제로 지금 결장 중인데, 그 외에는 큰 데미지가 없고요. 이동경 선수가 차출되고 돌아왔을 때 컨디션을 좀 살피겠지만, 이동경 선수는 두 번째 경기 좀 뛰지 않았기 때문에 무리 없이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이승원 선수가 지금 징계에서 돌아오기 때문에 상당한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는 홍정훈 선수가 지금 부상 중이고, 홍정훈 선수와 함께 징계를 받은 김진혁, 정우재 선수는 지금 B팀에 내려가 있기 때문에 이 경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손승민, 박상영 선수는 U20 대표팀에 차출된 상태입니다. 김천은 홈에서 상당히 좋죠. 지금 3연승 중이고 3경기 연속 지금 멀티 득점 중이라는 점에서 대구가 상당히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김천은 3경기 연속 2실점 중인데 그것보다 많은 득점을 할 수 있는 어떤 화력을 지녔다는 점에 포인트를 잡아야 되고, 그 중심에 김승섭이 있죠. 최근 3경기 연속 골을 넣고 있는데요. 지금 커리어 최초고, 그리고 올 시즌 이전 24경기에서 2골을 거쳤다는 점을 볼 때는 현폼 최강은 김승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천에서. 대구는 올해 원정에서 지금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는데요. 더 주목할 점은 원정 13경기 연속 멀티 실점 중이라는 겁니다. 네, 그 점이 대구의 아킬레스건이 될지 한번 지켜보고 싶고, 미들 구석은 세징야죠. 최근 4경기에서 5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는데, 아까 이 경기는 김승섭과 세징야의 어떤 기량 대결로 요약하고 싶습니다. 대구가 반등은 했지만 김천을 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저는 김천 승리로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9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저희는 29라운드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